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시진핑 위상에는 변화가 올 것이다. 이번에는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내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반도 국가입니다. 힘이 강하면 육지나 바다로 그 세력을 뻗어나갈 수 있지만 힘이 약하면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침략이나 외환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국 강병책이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여 망한 수많은 나라들처럼 지금은 우리나라는 참으로 운명의 기로에 놓인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그 영향이 가장 큰 미국과 중국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련이나 일본이 접하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역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고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임을 알아야 합니다. 금년 가을 11월 3일 미 대선이 치러집니다. 확정은 12월 14일이나 사실상 당선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11월 3일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임기 4년으로 재임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공화, 민주, 양당제로 미국의 선거제도는 독특하여 경선과 본선을 통하여 간접선거로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지역은 선거인단을 이긴 쪽이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를 제외한 48개 주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 이상을 가져가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최근 여론을 보면 바이든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고 한국 여론도 바이든의 우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바이든이지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과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유리한 현직 클레임을 히든 카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TV 토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론이나 현지 언론은 바이든이 승리를 예측하지만 트럼프는 앞으로 대중국 압박을 가하면 유리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에 나타나지 않는 샤이 트럼프가 있습니다. 흑인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지난 선거에서 8%의 지지만 받았던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은 40%의 흑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든 우세가 나타나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속과 충성도가 높아져 실제 투표시엔 트럼프 지지자가 선거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바이든이 나이가 78세로 많아 기억력이 떨어져서 TV 토론에서 기억력에 문제를 보이면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 미국 의원이었던 김창준 의원도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바이든이 친중적인 태도에 비해서 미국 내 언론은 반중이나 반북한 여론이 우세하고 이를 늘어 트럼프가 중국에게 더 큰 승리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문제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무역 불균형 시정을 빌미로 무역 전쟁을 벌리면 미국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미국은 지난 1985년 일본이 기고만장하여 세계 경제 패권 국가를 꿈꾸려 하자 1985년 미국 프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이 프라자 합의로 일본을 추락의 길로 내몰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중국은 미국의 견딜 만한 힘이 없고 경제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는 1971년 닉슨의 금태한 조치 이후에도 기축 통화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양쯔강 유역의 집중 호우와 메뚜기떼로
식량 안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쌀과 돼지고기 생산 중심지인 양쯔강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주석이 잔반 문제까지 거론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식량이 부족하면 그 수입국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남중국해 문제로 인한 미국과 충돌 시 절대 발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미국 충돌 지역에서 절대 발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베이다이호 회의를 중국 지도부가 연기를 하여서 시진핑의 철로 계획이 자리를 잇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주석이 현재 권력을 쥐고 있으나 최근 리거창과 핑핑이 국정 운영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직사인 왕후이 경질이 되었고 서구나 미국에는 유언이 하지만 중국 내부 문제나 홍콩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계로 알려진 권력 사후인 왕양이 604억 원의 부동산 소유와 시진핑의 큰 누나가 홍콩에 225억 원의 빌라를 가지고 있어 여론도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리거창은 민영 정제파이고 중국에서는 엘리트 양심적인 정치가로 불립니다. 이에 비하여 시진핑은 마오쩌둥 시대를 회고하여 중국 기업 중심의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의 1인자로 당연시되던 리거창이 시진핑에 의해서 사실은 2인자로 밀려난 것입니다. 짱쩌민이 상하이 방을 만들었으나 정칭훈 배신으로 정칭훈에 의해서 시진핑이 발탁이 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에서는 늘 민주주의가 이겨왔습니다. 이 나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선녀들의 뜻을 살려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못사는 나라는 사회주의이고 우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거덜내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의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2014년 대선 당시 필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한 글입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된다. 2014년 2월 13일 12시 19분. 그리고 밑에 박근혜 호랑이 날 태어났다. 대권은 박근혜가 될 것이다. 사주풀이를 하면서 박근혜의 대통령을 예언했던 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 must be peaceful. I will be elected. Trust me.